오늘 강의 제목은 천간오행의 용도. 춘하절은 화가 주관하죠. 화가. 근데 화가 주관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0%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춘하절은 온난한 기운이,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추동절은 수가 주관을 하죠. 수가. 이 수는 이제 차가운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추동절을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다. 이것이 이제 그 인간으로 나올 때, 인간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화로서 행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은 화로 나오고,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나오니까 수를 흔히 지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는 행동,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수화가 주관을 하는데, 첫 번째 춘하절은 화에 의해서 이제 땅이 따뜻해지죠. 화에 의해서 땅이 따뜻해지니까 땅 속에서 물이 땅 위로 분출이 되면서 이제 목이 성장을 하게 돼요. 추동절은 이제 이런 차가운 기운을 가진 수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춘하절은 땅 속에 있던 수가 그 따뜻한 기운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면서 나무를 이제 목을 이제 성장시키고, 추동절은 차가운 기운인 수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춘하절은 분출이 되고 추동절은 들어가야 되는 게 자연의 이치죠. 그래서 습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건조한 기운으로 남게 돼요. 그 말은 목이 금으로 간 것이에요. 나무가 열매로 간 거예요. 종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춘하절의 수는 지상으로 올라갔고, 목도 이제 땅 위로 지상으로 올라갔죠. 추동절의 토와 금은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토생금이라고 하죠. 토생금. 토생금이라고 해서 금을 잘 유통시키기 위해서, 금생수로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갔다. 그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춘하절은 화가 토를 따뜻하게 해서 수를 분출시키고 목을 키우고, 추동절은 음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 수는 차가운 기운으로서 땅 속으로 이제 그 금을 거두어 들여서 보관한다. 그러니까 목으로 올라갔으니까 금으로 다시 거두어 들여서 보관한다. 그러면 수가 하는 일은 이제 유통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춘하의 수는 춘하절의 화는 따뜻한 기운이지, 그거를 화라고 하면 안 돼요. 춘하절에 있는 기운은 양의 기운이에요. 양. 양에서 양의 기운, 이제 온난한 기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동절의 수는 이제 그냥 차가운 기운, 한한 기운, 그래서 음의 기운이에요. 이렇게 기운을 읽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수를 수라고 하기보다는 수를 이제 뭐 이렇게 한한 기운, 혹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습기, 춘하절은 습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 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먼저 오늘은 이제 그 화가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화수, 이제 뭐 목금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그 천간의 오행에 대해서 5개를 다 해야 되니까 조금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많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서 이제 하시고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화가 하는 일은 먼저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뭐 화가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렇죠. 이제 그 춘하는 춘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의 계절, 추동절은 금수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흔히 상생은 크게 나눠서 두 개예요. 목생화, 금생수. 그게 대표적인 이제 그 상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시간적 의미로 이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화토금수.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일단은 이제 화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서부터는 이제 화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용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용도. 무슨 일을 하는지, 병화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화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병화는 기르는 일을 하죠. 병화는. 기르다. 감목을 기르다. 감목을 성장시키다. 그러면 이제 감목을 성장시키고 을목을 성장시키죠. 그런데 을목은 성장도 시키지만 보호도 해요. 을목을 성장시키고 보호까지 하려면은 금이라고 하는 위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른다라는 게 뭐 성장을 시킨다는 의미죠. 성장을 시키다. 그럼 이 성장을 시키는데 간목은 이제 성장을 시키지만 을목은 성장도 시키면서 위험 요소가 되는 경금이 있을 때는 보호도 한다. 보호까지 한다. 이때는 이제 을목은 이제 음가니까 여자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일하는 여자와 보호받는 가정주부는 차이가 있다. 금이 없으면 그냥 이제 성장만 시켜요. 성장만 시키고 금이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을목이 있으면 을병, 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병화는 을목을 성장도 시키고 보호도 하는 거예요. 금으로부터 보호도 하고. 근데 만약에 금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성장만 해야 돼. 성장하는데 그냥 스스로 이제 성장을 하지. 금이 없으면 병화가 보호해 주진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 있다. 신금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일하는 여자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보호를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병화는 경금이 있을 때만 보호해요. 그러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나 가지를 상하게 할 뿐이지 을목의 전체를 상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을목은 이제 자기가 상처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죠. 신금이 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상처를 당했다는 피해 의식만 갖지 않는다면은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소한 상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을목을 성장시키는 것과 성장과 보호를 시키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을목이 아니고 병화로 태어났다면은 을목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을목으로 태어났다면 병화한테 보호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일간에 따라서 사주의 구조가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서운해할까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항상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항상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나는 것이 위장이듯이 또 안 먹으면 또 줄어드는 게 위장이기도 하죠. 그러면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면은 이 생각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나중에 이제 천간의 용을 배웠을 때 보호를 받는 사람은 힘들다. 성장하는 사람은 힘들다. 왜? 욕심이 많다고 해도 지장은 없는데 이런 구조로 이제 생각을 해야 일간을 공부할 때 일간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게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말을 해야 돼. 거꾸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간목이 병화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럼 즉시 잘라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야 돼요. 성장할 수 있는 나무는 성장을 시켜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병화가 없다 간목이. 그러면 금으로다가 일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병화가 없으면 즉시 벽갑을 해야 된다고요. 금극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경금으로 잘랐으면 그 다음에는 정화가 와서 이제 인화를 하게 돼요. 인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즉시 이제 이 간목의 용도는 성장해서 어떤 용도로 물건을 만드는 재료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병화가 수를 분출시킨다는 것은 지하에 있는 수가 땅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토가 작용을 한다는 뜻이거든. 무기토에 병화가 작용을 해서 수를 분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수가 위로 올라오니까 그 수를 지혜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했는데 무토가 병화를 보는 이제 그 수가 그러니까 무토가 병화를 보지 못하면 수가 분출되지 않아요. 그 무토가 병화를 본 무토가 수를 분출시키니까 거기서 나온 수가 아주 지혜로운 인물이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병화를 본 무토를 신령스럽고 현명하기가 그지없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병화가 무기토한테 하는 일은 수를 분출시키는 일이다. 즉 지혜로운 인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요거가 한 통이에요. 병화, 토, 수.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세트란 얘기죠. 그러면 춘하절에 토가 하는 일은 수생목 목생화예요. 이게 이제 춘하절에 병화가 하는 일이고 춘하절에 토가 하는 일이고 그래요. 이거 외에 뭐 다른 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병화가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금한테 하는 일이 있어요. 경금의 위험으로부터 간목도 보호하고 을목도 보호하는데 간목을 이제 다스리도록 하고요. 간목을 다스리도록 하고 을목을 보호받도록 했어요. 이때 이제 경금이 이제 뭐냐 그러면 경금이 간목을 다스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금은 병화는 경금으로부터 을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간목을 상극해서 간목을 잘 쓰도록 하고 경금이 을목을 보면은 병화는 경금이 을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경금은 간목과 을목을 쪼개는 역할을 하는데, 벽갑의 역할을 하는데, 쪼갤 때 잘 쪼개도록 병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금극목을 받아서, 즉 쪼개져야 그게 크게 되고 번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쪼개야 된다라고 하는, 금극목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간목이 뭐 장작처럼 쪼개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련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춥고 어렵고 얼어도 보고 녹아도 보고 시련을 당한 간목이 이제 크게 이제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춘하절에 병화가 경금한테 간목과 을목에게 열매가 열리도록 하는 행위가 이제 병화가 이제 하는 일이죠. 경금에게 하는 일이죠. 결실을 맺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간목한테는 약간의 독립적인 요소를 주는데 을목에게는 보호적인 요소를 준다. 그래서 간목은 독립을 하지만 을목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부인이 되거나 소속에 이제 소속을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호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소속이 있다는 말일 것 같아요. 그 소속이 남편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그러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속을 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요거는 이제 춘하절에 대한 얘기지만 추동절에 가게 되면 얘기가 좀 이제 달라져요. 만약에 병화가 임수를 만났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수화기제라고 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높이 보는 눈을 지니게 돼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거나 이렇게 환한 장소, 시골이나 이런 데 보다가는 좀 도심지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사람을 좀 이렇게 높이 보고 넓게 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누리거나 광명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 그러면 중앙무대라고 해요. 중앙무대. 그런 곳으로 이제 가게 하는 것이 이제 수화기제라고 해요. 수화기제.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해안과 환경을 만들어준다. 중앙무대 그러면 사람 위에 사람이고요. 자기가 이제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 위에 사람이고 싶어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기제라고 해요. 수화기제. 자기 신분을 넘어서 더 나은 신분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 위에 인간이 있으니까 인간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인간들의 하늘이 되고 싶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수화기제. 병화가 개수를 따뜻하게 해서 그다음에는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요때 개수는 우로라고 해요. 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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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해서 비와 이슬이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수생목의 역할이에요. 수생목의 역할이에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수생목이다. 이게 이제 그 개수는, 정간의 개수는 간목한테 수생목을 할 때는 지하수로 하죠. 지하수로 하고 지하수를 하기 때문에 뿌리를 이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을목한테는 우로로 작용을 해서 가지와 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수가 천간으로 떠서, 개수가 이제 천간이잖아요. 천간으로 떠서
병화가 그 개수를 따뜻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우로가 되는데, 그것은 저 인간을 이롭게 하니까 대개 교사라든가 상담, 컨설팅, 복지, 요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게 특징이에요. 만약에 목을 키우지 않으면은, 목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은 목이 천간에 없으면 목을 키우지 않는 거죠. 개수가 있고 병화가 있는데 목을 키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혜는 출중한데, 지혜는 아주 많은데, 목을 키우면은 이렇게 그 어린 새싹들을 키우는 나무로 좋은 작용을 하는데, 목이 없으면, 그 목을 키우지 않으면 지혜만 출중하고 그냥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같이 이제 병화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가 좀 힘든 거는 이렇게 여러 개가 막 뒤섞여 있어서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뒤섞이기 전에, 이런 것들이 기운이 막 섞이기 이전에 이제 이러한 용도를 찾으려면 이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월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월지는 그냥 월지가 있고요. 월지에서 투관된 게 있어요. 월지에서 드러난 게 있어요. 이걸 향이라고 하고, 향했다라고 하고, 뭐 투관되었다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월지의 천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으로 찾고, 만약에 천간에 투관되지 않았으면 그냥 월지에 있는 걸로 찾으면 돼요. 가령 인월인데, 인월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병화도 있고 뭐 간목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병화가 만약에 사령이 됐다. 그래서 병화가 작용한다. 병화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이 인월이니까 오가 있든지 술이 있어야 병화가 작용한다 그래요. 무조건 병화가 작용한다가 아니고, 그리고 병화가 사령을 해야 돼요. 사령을 하고 삼합을 하고 투간이 되고, 하나, 둘,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격이.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인월은 간목의 계절이지 병화의 계절이 아니거든요. 간목은 현재 시간이고 병화는 미래의 시간이니까, 간목이 왕이라면 병화는 이제 그 세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병화가 간목의 권위를 넘보면 안 되는데, 병화가 인월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사령이 돼야 되고, 투관이 돼야 되고, 삼합이 돼야 되고, 요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은 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이제 간목의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어떤 그 직업을 통한 부귀 빈천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부귀 빈천. 그래서 병화가 투관된다는 얘기는 간목을 성장시킨다는 뜻이에요. 인중에 병화는 간목을 성장시키는 것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성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면 요 세 개가 하나의 작용,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요 세 개가 삼위일체로 다 딱 맞아야 된다. 그러면 묘월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을목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 병화가 인월에 작용하면 간목을 성장시키고, 묘월에 작용하면 을목을 성장시키고, 진월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술을 분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땅에다가 지혜를 준 거예요. 병화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인묘진에 대한 어떤 그 월에 대한 사고방식을 키우기 위한 설명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써먹으려면 바로 원령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이 잡기에도 토가 있죠. 그리고 수도 있고 목도 있어요. 이 진 속에는. 그렇죠? 을, 개, 무잖아요. 토도 있고 수도 있고 목도 있죠.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달라, 이런 의미죠.